안녕하세요. 비혼탐구 생활의 태영입니다. 바야흐로 혼자 사는 게 트렌드인 시대입니다. 더 이상 혼자 밥 먹는 게 흉이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라는 분위기입니다. 사람이 남는 거다. 진정한 친구가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말들은 진정한 친구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죄책감과 자신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나를 내 주변 사람들에 의해 평가받고 속단되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남에게 희생하는 삶을 지나치게 숭고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그러한 압박은 여성들에게 주어집니다. 남자가 희생을 하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리는데 여성들의 자신의 삶에 걸쳐 오랫동안 하는 희생은 당연시되고 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시끌벅적 어울리는 무리가 있는 사람들도 다 한때입니다. 나는 나만으로 충분하고 온전합니다. 저는 고3 때 수능을 치르고 나서 가장 붙을 가능성도 높고 가고 싶었던 학교에 1차 탈락을 하게 된 후 제 방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기대를 받았던 만큼, 그리고 저 자신도 제가 떨어질까라는 생각을 못했던 만큼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고 이불 속에서 약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아무도 저를 붙잡아 줄 수 없고 굉장히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외로움을 떨칠 수 없다면 외로움과 친구가 되자.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이틀 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며칠 후 다행히 상향 지원했던 곳에 운 좋게 합격을 했고 현역으로 대학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몸이 건강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나와 취향이 일치하고 꽤 의지와 실천력이 있고 나의 관심 분야에 대해 여러 지식이 있는 사람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위해 모든 필요한 것을 해주려고 노력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정말 든든하고 편안하고 마음이 놓이고 좋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이에요. 이것을 알게 된 후로 한 번도 혼자여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때때로 모임을 다니고 어울리는 친구들이 많아도 매일의 순간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은 혼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친구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노력하고 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언제 어떤 이유로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소울메이트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실망하고 상처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나의 이 관심사와 마음들을 마음껏 나누고 공감하고 싶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페미니스트가 되고 나서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랑 말이 안 통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공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나가다 만난 사람이라도 성님이라고 축축되는 사람이 있으면 내적 자의로 오진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종종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각성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가 아무리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완전히 베프가 되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 다른 타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현실에서 조금씩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멀리서 서로를 응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평생 딱 한 명에서 몇 명만 찾으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못 찾아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연대하며 살 것이고, 따로 또 같이 행동할 것이고, 또 많은 시간을 혼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내 친구 음악가 찰리는 호텔의 주차 요원에게 차를 맡기면서 배포 크게 $5의 팁을 건네주었다. 그리고서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레스토랑으로 들어섰다. 찰리는 쾌적한 인공정원을 한 차례 훑어본 후 메뉴판에서 값싼 요리를 찾다가 웨이터에게 물었다. 저 베이컨만 따로 얼마요? $5입니다. 찰리는 잠시 생각해보다가 말했다. 아하, 그건 좀 그런데? 내 친구가 계속 메뉴판을 들여다보는 동안 난 그가 사실 베이컨을 먹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여보게, 먹고 싶은 걸 먹지 그래? 베이컨을 주문하라고. 그러자 찰리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래? 그럴까? 사실 나도 그게 먹고 싶군. 결국 그는 베이컨을 주문했다. 그런데 웨이터가 메뉴판을 들고 주방으로 가는 동안 찰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난 방금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네. 주차 요원에게 $5의 팁을 주는 것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면서 똑같은 가격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할 때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다니. 그것은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지 보여준다네. 난 내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더 많이 신경 쓰는 셈이지. 이거 참 믿을 수 없는 발견이군. 이 이야기는 미국의 유명한 명상가인 알렌 코엔이 자신의 저서 내 것이 아니면 모두 버려라에서 전한 일화입니다. 예수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보통 이 말을 이웃에게 친절히 행동하라는 말로 받아들인다. 헌데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 유명한 가르침 속에는 심오한 의미가 깃들어 있다. 남들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도 주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을 대하듯이 자기 자신을 대할 수 있는가?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고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원없이 사랑해보는 것은 삶을 이끌어갈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초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다 보면 이런 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저 이거 기분 나쁜 일 맞나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너무 화가 나는데 제가 예민한 건지 한번 봐주세요. 원인을 지금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기분이 나쁘고 화난 건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나쁜 겁니다. 남자들은 종종 비열하고 이기적인, 추잡한 이유로 화가 나더라도 곧바로 표출해버립니다. 반면 여자분들은 충분히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생겼는데도 자기 자신의 감정이 틀리지는 않았는지 검열하고 또 검열합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화가 나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기분이 들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충분히 곱씹어 보세요. 자신을 파괴시키고 슬픔에 젖어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바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때에 핵심적이고 미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과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이유가 숨겨져 있는데 이성보다 훨씬 더 재빠른 본능과 무의식이 그걸 먼저 곧장 알아채고 신호를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에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짚어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찬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을 확장시켜서 더 큰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삐져나온 털 한 가닥을 보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의 판단을 믿어야 합니다. 설령 틀리더라도 나는 항상 나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사회는 여성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도록 주입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하얀 재가 되어버린 여성의 인생을 숭고합니다. 속지 마세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자유로운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나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과 돈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의 자유란 내 시간을 원하는 대로 쓰고 남에게 뺏기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간의 자유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머무를 수 있고 그 공간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의 자유란 내가 원하는 곳에 나의 돈을 지출하고 나의 원함과 다르게 돈이 나가는 것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대궐 같은 집안에 맏며느리로 들어가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차리는 것보다 쉬는 날 나의 작은 방에서 늦잠 잘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삶이 더 낫습니다. 제가 고3 때 이불 속에서 마주했던 것은 외로움이라는 감정 그 자체라기보다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느끼고 황망함에 빠진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잡았고 저를 구원했습니다. 꿈을 그리는 장소에 소중한 사람과 함께 가는 것. 많은 사람이 꾸는 꿈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I Love Myself The Way I Am의 작곡가 제이 조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해 전 난 두 가지 꿈을 생각했었지. 하나는 집을 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와이로 휴가를 오는 것이었다네. 그런데 최근엔 난 집을 샀고 이렇게 하와이까지 오게 됐군. 물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오지는 못했지만 더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었다네. 집을 사고 하와이에 휴가를 오기 위해선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했다는 사실을 말일세. 어떤 면에서 난 그 소중한 경험들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경험했다고 할 수 있네. 바로 내 자신과 함께 말이지. 죽을 때쯤까지 베스트 프렌드를 찾아보다가 못 찾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저는 언제나 저희 베스트 프렌드와 함께였고 삶의 모든 순간을 나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거울 앞으로 가서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고깃덩이 나노 단위로 뜯어보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존재를 인식하면 그곳에 평생 나와 함께 있을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